자, 이번 시간에는 236쪽에 보시면 중과세율 나와 있죠? 예, 중과세.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요약집 점검 한번 하고 갑니다. 요약집 59쪽이죠? 59페이지에 보시면 사치성 재산 중과세가 있어요. 자, 아까도 앞에서 언급했지만 중과세 부분은 시험에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통합이 되면서부터는 물어보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범위가. 그러니까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냥 갈 수 없어서 중과세 대상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치성 재산만 보고 갈 거예요. 다른 건 보지 마라 이거지. 여러분도 여기 있는 거 하나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포기한다. 그거 한 문제 나와도 나올 리는 없겠지만 그냥 나온다고 하더라도 난 관심 안 가질래. 이렇게 해요. 복잡하니까. 여기 보세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사치성 재산. 이 사치성 재산은 취득했다는 얘기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되니까 샀겠죠. 그러니까 표준세율이라 몇 프로? 8%를 더해서 취득세 내라. 세금 많이 부과하겠다. 이게 기본세율의 몇 프로? 8%. 표준세율이 8% 그랬죠. 그럼 여기는 뭐냐? 과밀업체권역. 그래서 인구가 밀집됐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중심으로 16개 위성도시를 묶어놨어요. 경기도 의정부시부터 시작해서 수원시까지 내려가고 옆쪽에 서쪽에서 어디 일산, 고양시부터 시작해서 여기 성남시까지가 그 안에 16개 지역을 우리는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그래요. 이런 지역에다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회사를 회사를 법인을 설립하면 사람들이 거래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공해가 심각하고 교통이 혼잡하니까 수도권 밖으로 분산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국가 정책상으로 중과세 하는데 표준세율에 몇 프로 더하라? 4%. 아까 사치성은 8%. 그죠? 그리고 대도시 그랬어요. 이 대도시 이런 부분이 혼동이 되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 때 아주 그지같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왜? 옛날에 취득세 3배, 취득세 따로 있고 등록세 따로 있을 때 취득세 3배 중과세 하는 게 있었고 등록세만 3배 중과세 하는 게 있었어요. 예? 무슨 얘기냐? 옛날에 취득세 2%죠? 이거만 몇 배? 3배. 요건 중과세 안 하고 반대로 요건 그대로인데 등록세만 몇 배? 3배. 그러니까 세율이 서로 뭐해? 다르죠? 그러니까 구분하려고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머리 나쁜 놈들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해놨어요. 뭐라고? 과밀? 억제권역도 안 하는 법? 대도시. 같은 지역인데 세율 구분하려고. 과밀 억제권역은 표준세율의 몇 프로? 4%. 여기 뭐라고 붙으면? 대도시는 표준세율의 3배 곱하고 4% 빼라. 이 말 같지도 않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어볼 내용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 이건 취득세 옛날에 몇 프로라고요? 취득세 3배. 이건 등록세 3배 중과세 하던 거예요. 봐요. 옛날 취득세가 몇 프로라고요? 2%. 만약에 증여받았다고 그래봐. 옛날 등록세는 몇 프로? 증여 1.5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표준세율은 몇 프로야? 3.5잖아요 지금. 예? 그럼 봐요. 표준세율에 몇 프로 더하라고요? 4% 더하라고 그랬죠. 표준이 지금 몇 프로인데 증여라면 3.5 그죠? 여기에 몇 프로 더해? 4% 더하면 7.5죠? 예? 왜 7.5 나왔느냐? 옛날 취득세 몇 배? 3배. 그럼 6%잖아. 이건 중과세 안 하고 합쳐봐. 7.5. 이거 옛날 취득세만 중과세 하라. 그건 뭐라고 부르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자. 그럼 이거는 똑같은 거 보세요. 자, 증여라고 그래봐. 지금 표준세율이 몇 프로? 3.5. 예? 몇 배?
3배. 거기서 몇 프로 빼? 이거 빼면 몇 프로예요? 6.5 나오죠? 이건 뭔데? 옛날 취득세 몇 프로? 2%. 옛날에 등록세 몇 프로인데 1.5. 등록세 몇 배? 3배. 그러면 몇 프로? 여기 2% 더하니까 6.5. 이거잖아. 예? 그러니까 무식하잖아요. 국가가.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고 대조시라고 하고 세율만 구분하려고 요건 과밀억제권역, 여기는 뭐? 대도시. 그럼 요 지역이 틀리나? 똑같은 지역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괜히에서 괜히. 하지 마요. 됐어요? 자, 이거 놔두고 우리는 뭐만 하자. 사치성 재산은 보자. 그것도요 5가지야. 근데 시험에서 한 줄, 2줄로 별장이란 2줄로 딱 정리 못해. 절대로 안 나와. 골프장 한 줄로 정리할 수가 없네. 예? 고급 오락장 한 줄로 정리할 수 없어. 이걸 고급 오락장을 물어보려면 3줄, 4줄 된다니까. 그러면 고급 선박은 물어볼 수 있어요. 간단히 한 줄로. 그런데 고급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잖아. 선박. 그죠? 그래서 부동산은 고급 주택 물어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사치성 재산만 볼 건데, 자, 사치성 재산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 갑니다. 요약집 59페이지. 거기 별장이라고 나왔죠? 별장에 1번 별장에 주거용, 기용, 니은 있잖아요. 그거 합친 게 별장이라니까. 근데 그 반만 잘라서 물어볼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기억만 이해하세요. 별장은 뭐냐? 주거용 건축물, 주택을 늘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그 건물과 딸려있는 토지가 뭐라고 한다? 별장. 이렇게 개념만. 아, 별장은 주택인데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하면 그게 뭐다? 별장. 멋있는 지역에 지어놓은 게 별장이 아니라 성남에 있는 여러분 아파트를 휴양시설로 사용하면 뭐라니까? 별장. 상가부동산을 휴양시설로, 그건 별장 아니에요. 주거용 건축물이야.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시설 등으로 피서철에 잠시 사용하는 건 별장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째 가서 골프장. 사치성 재산의 2번째 골프장. 골프장은 뭐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이다. 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토지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상의 임목, 나무까지도 중과세합니다. 개념이 뭐냐? 여러분, 골프장 하나 만들려면 산에 있는 나무 다 잘라내야 돼. 그죠? 정지 작업을 해야 돼요. 잔디 심어야 돼. 제초제 뿌려야 돼. 환경 파괴되고 자연이 훼손될 수밖에 없죠. 그런 거 만들면 국가적으로 이건 큰 문제, 재앙이 올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건 못하게 하려고 중과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장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만 그래요. 대중 골프장은 만들어야죠. 왜? 대중 골프장은 일반 국민들이 다닐 수 있는 거잖아. 일반 대중 골프장은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예요? 골프하면 제가 나쁜 편견을 가져서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장소가 2군데가 있어요. 연말 되면 모임에서 부부 동반해 갖고 가는 데가 음악회, 예? 또 하나는 골프 모임이 있어요. 골프장 가서 뭐예요? 저는 성격이 안 맞아. 힘껏 치고 그거 찾으러 다녀. 돈 내고 들어가서 쳐내고 그거 찾으러 다녀요. 그게 운동이야. 뱃살 들어가니까. 좋아요. 그래서 대중골프장은 일반 국민이 운동시설이니까 거기 가면 뱃살 들어가니까 병원 2번 갈 거 1번 오면 국가에서 볼 때 의료비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건 장려하는 거지. 근데 특정인만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을 신설, 증설했을 때만 중과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 골프장은 뭐라고요? 회원제 골프장, 그게 사치성이다. 근데 밑에 박스 보세요. 일반 골프장이나 간이 골프장이나 골프 연습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며
회원제 골프장도요,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의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왜 중과세 안 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없었던 골프장을 만들려면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파괴되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근데 이미 뭐한 거? 만들어 놓은 골프장을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취득은 신설, 증설한 게 아니니까 환경이 훼손되고 그런 거 없잖아. 이미 다 훼손됐으니까. 그래서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절대로 물어볼 거 아니다. 다음 세 번째, 고급원학장. 여러분, 고급원학장은 건축물에 도박장이 설치됐거나 유흥조염이 설치됐거나 그 외에 특수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거나 그 외에 무도장 이런 것이 설치된 건물과 부속된 토지가 고급 오락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장이 있죠. 자동도박이 설치된 저기 정선에 그게 사치성이다. 고급 오락장. 그러면 서울 시내 관광 호텔 안에 카지노장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이니까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절대로 물어볼 거 아니야.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두 줄, 세 줄로 정리할 수가 없어. 이해가세요? 그래서 개념만 봤어요. 다음 장. 고급 선박. 이건 물어볼 수 있어요. 간단하니까.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의 3억을 부하는 것. 초과하는 그런 선박이 고급 선박이다. 회사가 설립했는데 취득했는데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 개인이 취득하는 건 자가용 선박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취득할 때 실험 실습 등의 목적으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건 취득하는 건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건 부동산이 그나마 또 아니잖아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기억할 건 이제 5번 고급주택이다. 고급주택. 단독주택이 있고요. 공동주택 기준이 있어요. 고급주택 알아야 돼요. 단독주택은 가, 나, 다, 라 네 가지 기준이 있네. 단독주택.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사치성입니다. 고급주택. 첫 번째 기준이 단독주택에 한 구의 건물 연면적 하면 단독주택 건물 면적이 주차장 면적 제외하고 331제곱미터 약 100평을 보아라 초과하면서 취득 당시 개별주택 가격 공시가격이죠. 개별주택 가격의 즉 시가 표준액이 9억을 보아라 초과.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됐을 때 고급주택이에요. 여러분 저 구기동이나 성북동에 강남에 회장님들이 사는 주택은 고급주택 벗어나려고 건물 면적이 얼마? 330이야. 332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330 딱. 그리고 시가 표준은 건 40억이 돼. 그래도 고급주택이 아니잖아.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니까. 이해가 얼마든지 벗어갈 수 있는 거지. 다음 두 번째는 단독주택의 대지 면적이 200평 초과하라 이거예요.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시가 표준의 9억을 보아라 초과.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됐을 때 고급주택이다. 다음 세 번째.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어요. 그리고 시가 표준액 얼마? 9억을 구하는 거. 초과하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됐으면 고급주택이다. 면적은 따지지 않고. 이해가세요? 다음. 네 번째는요. 자, 지금 가, 나, 다 세 가지는 시가 표준의 9억을 구하라, 초과하라 그런 요건이 있죠. 근데 네 번째 거는 그런 게 없어요. 면적 요건 그리고 가격 기준 없어요. 오로지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거나 67제곱미터면 약 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됐으면 무조건 고급주택이야. 9억을 초과하든 안 하든 간에.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은 네 가지 기준이 있다. 그럼 다시 한번 1번 보면 건물 면적이 얼마라고요? 331제곱미터 초과 100평 초과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잖아요 원래. 그럼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은 전체 주택 몇 개로 보면 하나로 보면 한 층이 35평만 된다 그래봐. 3개층이니까 더하면 100평 넘죠. 그러면 고급주택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특징이 다가구 주택은 밑에 공동주택으로 가라 이겁니다.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 세 가구가 살고 있으면 주택이 세 개로 잘라서 계산하겠다.
10가구 살고 있으면 주택 몇 개로? 10개로 구분해서 각각 아파트 연립과 똑같이. 공동주택은, 일반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이 245제곱미터 초과, 245면 대략 70한 4평 정도 되죠. 초과하면서 시가 표준액 얼마? 9억을 초과하라. 그럴 때 고급주택이다. 근데 공동주택도 복층형이 있어요. 말이 복층형이지 복층형이 뭐야? 옛날 다락방. 다락방이 있는 게 복층형이잖아. 그래서 다락방이 있는 경우는 다락방 바닥 면적하고 밑에 층 바닥 면적하고 더해. 그래서 274제곱미터를 봐라. 초과. 대략 84평 초과하면서 시가표준의 9억을 봐라.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다. 다만 한 개 층 면적이 얼마? 245를 초과하는 건 뭐? 제외. 그건 복층형으로 보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자, 복층형 다락방이 있어요. 요 면적이 20. 여기가 1층이 250. 복층형이죠. 두 개 합쳐서 274를 뭐 해야 돼? 초과해야 되는데 초과 안 했잖아요. 그럼 고급주택이 아니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주택건설회사가 두 개 합쳐서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니까 분양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주택건설회사는 머리 쓰고 이렇게 지어. 예? 밑에는 얼마? 245를 초과했지만 여기는 복층형이니까 두 개 합쳐서는 274가 아니면 고급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과세 안 하겠네. 그죠? 이렇게 편법을 쓸 걸 대비해서 법은 한 개 층 면적이 얼마? 245를 초과하면 일반 공동주택으로 보겠다 이 얘기야. 기억으로 간다. 예? 그럼 요거는 중과세 안 하고 밑에 한 개 층 있죠? 그건 중과세 한다. 고급주택 245 뭐합니까? 초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두 개 합쳐서 복층형이지만 두 개 합쳐서 274는 초과 안 했잖아요. 근데 한 개 층이 얼마? 245를 초과하면 요거는 고급주택으로 보겠다 이 얘기야. 복층형으로 안 보고. 그럼 밑에 층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는 중과세 n분의 1로 나눠서 요거는 중과세 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예. 두 개 합쳐서 274 안 돼도 한 개 층이 245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이 얘기지. 다만 복층형이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고급주택 봤고요. 또 하나 밑에 맨 위에나 맨 밑에는 같은 내용이에요. 박스 안에. 여러분 단독주택 취득했을 때 고급주택이에요. 그런데 취득해놓고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죠. 그런데 취득할 때는 고급주택 취득했지만 취득해놓고 60일 이내에 만약에 주택을 취득해놓고 카페나 음식점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주택이 아니니까 그건 중과세 안 하겠다 그 얘기지.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고급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등의 공사가 뭐가 됐다? 착공이 됐다면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이나 맨 위에 나온 것도 똑같아요. 고급 오락장으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상가 건물 취득할 때 여기에 룸사롱이 있어. 고급 오락장이야. 그런데 취득해놓고 며칠 안에 60일 내내 세입자가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 대중 음식점 호프집으로 바뀌었네. 룸사롱이 아니잖아. 그럼 중과세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60일 이내에.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다른 건 보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죠. 자, 237페이지 39번. 미련 갖지 마요. 예, 사치성에 대한 거 그거만 세 문제 정도 다루고 갈 겁니다. 39번.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1번.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 비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 개념적으로. 맞죠?
예. 2번 한 구의 건물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으로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의 6억을 초과하여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2번은 틀렸죠. 9억이죠. 작년까지는 6억, 재작년까지는 작년부터 개정된 거예요. 9억으로. 그래서 틀렸다. 3번 골프장이라면 법률 규정에 따라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토지상의 임목을 말하며 여기까지가 중과세 대상 골프장입니다. 다만 이때 신설 증설이 아니라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 맞고. 4번 단독주택의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한 개 이상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무슨 주택? 고급주택이다. 맞죠? 단독주택의 에스컬레이터나 또는 수영장이 설치된 건 가격이 9억을 초과하든 안 하든 고급주택이에요. 다음 5번 고급원학장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9개월 이내. 고급원학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됐다면 중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 그래서 가로 안에 상속이란 단어가 없어도 돼.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그죠? 고급 원학장이나 고급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됐다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맞습니다. 다음 40번. 그래서 틀린 건 2번이고요. 40번. 고급주택에 대한 내용 틀린 거 3번 지문 보세요. 지금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 내용 틀린 거 1번부터 볼게요. 한 구의 건물 연면적 주차장 면적 빼고 331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으로서 시가표 진액 얼마? 9억 초과. 고급주택이다 아니다? 고급주택이다. 맞죠? 두 번째, 한 구의 건물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으로서 시가표 진액 9억을 초과한다. 그것도 고급주택이다. 그죠? 세 번째, 한 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 수영장 중 한 개 이상 시설이 설치된 주택의 시가표 진액의 9억을 부과하는 거 초과하는 단독주택. 고급주택이다 아니다? 고급주택이잖아. 예? 9억을 초과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그냥 시설이 돼 있으면 고급주택이야.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답이 3번인데 이건 틀렸어요.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지. 왜? 문제에서 제목에 고급주택 요건을 물어봤다면 요건에는 9억을 초과하라 그런 기준이 없죠. 근데 요건 그런 거 물어본 게 아니라 고급주택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으니까 이건 9억을 초과하든 안 하든 그냥 고급주택이야. 그죠? 예, 그거 이해하시고 4번. 한 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주택의 시가표 진액이 9억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두 가지 다 충족돼야죠? 예. 다음 5번. 한 구의 공동주택 건물 연면적, 공용면적 제외 그러면 전용면적이 245 초과하며 복층형 274 초과하고 시가표 진액 9억을 부과할 때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입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뭘로 봐요? 주택으로 보고 고급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40번은 3번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자, 다음 41번까지 봅니다. 마지막. 다음 중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이 아닌 것. 고급주택이 아닌 것. 1번. 한 구의 건물이 연면적 얼마? 331제곱미터 초과해야 되는데 300이죠? 초과 안 했잖아. 그리고 시가표 진액이 얼마? 9억짜리죠? 거기에 뭐가 설치됐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다. 자, 면적 가격 필요 없어.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거나 67제곱미터 이상 수영장이 설치됐으면 무조건 고급주택이야. 면적 그런 거 초과했든 안 했든 간에. 그래서 1번은 고급주택이다 아니다? 고급주택이다. 그죠? 예.
다음 2번. 한 구의 건물 대지가 500제곱미터고 시가 표준의 9억 원인 단독주택. 틀렸죠? 대지가 얼마? 662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 안 돼. 9억을 초과해야 돼. 둘 다 충족 안 했죠? 고급주택 아니다. 답은 2번. 3번. 전용 면적, 한 층 면적이 한 개층 면적이 250이고 2층 면적은 20이다. 복층형이죠. 그런데 두 개 합쳐서 274가 안 되더라도 한 개층 면적이 얼마? 245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이야. 복층형으로 보지 않는 거지. 그래서 고급주택 맞고요. 4번. 한 구의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시가 표준의 9억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엘리베이터 설치됐다. 그럼 면적 따질 필요 없죠. 가격만 충족되고 엘리베이터 설치됐으면 고급주택이다. 맞고, 전용 면적이 250이고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10억 원인 단층형 공동주택, 복층형이 아니라 245제곱미터 초과하고 9억을 보였어요. 초과했으니까 고급주택이죠? 예,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다음.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240페이지 보시면 240페이지 두 문제만 보고 갈 거예요. 두 문제. 거기 보시면 대표 문제 있죠. 다음은 취득세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답지항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번. 1세대 2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은 할증 안 하죠? 예, 그거 빼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래서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가 됐다 이거잖아요. 예? 예? 예, 조정지역에 주택 두 개인데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또 하나 취득했다. 그 뜻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인데 어디 것 취득해서 2주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됐다면, 그죠? 조 2, 8%잖아요. 그러면 표준세율 1000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은 2%죠. 2%에 100분의 200이면 몇 배? 100분의 200은 2배잖아요. 2배. 몇 퍼센트의 2배? 2%의 2배면 4%죠. 4%를 4%에 더하니까 몇 프로? 8%를 그렇게 물어본다 이거지, 법에서는. 표준세율에 8% 더하는 거예요. 조 28이니까 8%예요. 예. 그래서 맞고, 2번.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어요.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3개가 됐다. 볼 것도 없이 12%지. 그죠? 그럼 표준세율 1000분의 40에다가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100분의 얼마? 4배. 2%의 4배. 2% 4배면 8%. 8%를 4%에 더하니까 12%. 맞죠? 3번. 1세대 4주택 볼 것도 없이 그냥 지역 따지지 말고 12%죠. 그래서 표준세율 1000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더하라. 그래서 12% 맞고요. 4번. 법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40의 표준세율로 하여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12%니까 법인은 주택수 따지지 말고 지역 따지지 마요. 일반 지역이든 조정지역이든 법인은 12%. 다음 5번.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1세대 3주택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으면 12%야. 그죠? 예, 그래서 3번 틀렸다. 다음 45번 하나 더 봅니다. 45번. 지방세법상 주택을 상속은 제외하고 무상 그러면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 단 답지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 표준액 3억 이상 조정대상 지역 안의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무상은 증여란 얘기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한다. 맞죠? 예?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건 다주택자란 얘기예요. 시가 표준액이 얼마? 3억 원 이상. 그죠? 예.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12% 중과세 합니다. 다음 2번. 해당 중과세율은 1000분의 35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그래서 합한세율로 한다. 틀렸죠. 표준세율을 1000분의 40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이. 4%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이니까 더해야 12%가 되는 거죠. 증여받았을 때 그게 아니라 중과세 할 때는 기본이 1000분의 40이야. 1000분의 40. 증여라고 그래서 1000분의 35 그게 아니라 중과세 할 때는 기본이 전부 다 1000분의 40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직계 점유석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다주택자로부터 받은 거 아니잖아요.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4번 조정대상 지역 이외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했어요. 그럼 3.5.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증여받은 건 3.5. 다음 5번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또는 취득하거나 합병으로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회피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이요. 요까지만 보세요. 됐어요? 뒤에 나와 있는 중과세 부분 보실 필요 없고 생략, 여러분도 생략해요. 자, 244페이지로 갑니다. 244페이지 취득세 뭐라고 그랬어요? 비과세. 자, 여기 보실래요? 취득세, 비과세. 취득세는요, 비과세가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이 물어보는 것이 국가하고 신탁재산하고 임시건축물이에요. 자, 여기 보실래요? 1번. 여러분 요약집에는 41페이지에 있어요. 41페이지에 요약집에 비과세 있습니다. 그럼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재산은 어떤 거 취득하든 취득세 내지 마라. 비과세. 두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국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면 조건 없이 주겠다고 기부채납 약속하고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은 취득세 내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이 뭐죠? 일정 기간 지나면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취득하는 거. 대표적으로 귀속되는 건 대표적으로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에 아파트 단지에 초중고 학교 있죠? 그거 국가가 지은 거 아니잖아. 주택건설 회사가 지어서 국가한테 준 거야. 그런 거. 예? 그거 취득해도 취득세 안 내요. 또 기부채납은 뭐냐?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 진입하는 고속도로는 거리에 비해서 짧은데도 통행료가 10,000원 가까이 돼요. 엄청 비싸. 그건 민자도로니까 그래요. 인천국제공항이 그것을 만들 때 30년 동안 공사비를 우리가 가져가고 통행료 징수를 하고 30년 지난 다음에 조건 없이 국가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미 약속된 거예요. 그게 기부채납이에요. 그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래 줄 거라 이거지 국가에 그럼 취득세 내지 마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2030년이에요. 2030년이 되면 30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7, 8년 지나면 국가로 와요. 그 도로가. 그럼 7, 8년 후에는 국가로 오니까 통행료가 좀 싸지겠지. 그런데 이때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인천국제공항이 도로를 기부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럼 2030년에 가서 뭐 할 때? 기부할 때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틀려 기분이. 자, 조건을 붙여요. 뭐라고? 자, 우리가 약속대로 국가에 기부를 하는데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에 출퇴근하는 우리 직원이 한 500명 되는데 이 사람들만 공짜로 사용하면 안 될까? 아니면 50% 깎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 얘기. 이해가세요? 예, 원래대로 약속을 이행해야지 기부하겠다 약속해놓고
공짜로 받거나 무상으로 교부받거나 조건을 붙이면 그건 과세한다. 이해가세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신탁법의 무슨 재산? 신탁재산은 매매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탁법의 신탁재산은 재산관리 맡긴 거잖아. 그래서 맡긴 사람을 뭐라고 하죠?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간의 거래는 양도도 아니고 취득세도 안 내요. 거래가 아니야. 거래, 매매 거래가 아니니까 세금 내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 신탁재산 딱 나오면 과세 되는 게 딱 하나 있네. 매년 재산세, 종부세는 누가 내느냐 그거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부세 누가 내? 맡긴 사람 위탁자가 소유자예요. 수탁자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어도 누가? 위탁자가 재산세, 종부세 내야 된다. 그거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왔다 갔다 비과세. 다음 여기 2번에 보시면 공사 연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있죠? 1년 안 돼서 없어질 거 그거 비과세. 근데 임시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별장이나 고급 오락장 이런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무조건 과세야 과세. 다음 3번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인 공동주택이죠. 아파트 연립 이와 같은 공동주택의 개수 엘리베이터 설치하거나 또는 교체한 거 시가 표준액 9억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는 뭐다? 비과세. 이때 대수선은 안 돼요.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구조부 기둥 같은 걸 다 교체하는 게 대수선이고 뜯어 고치는 거고 그거 말고 그건 놔두고 부대 설비만 추가로 설치하는 거 개수.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은 개정돼서 들어왔지만 이건 부동산하고 거리가 보니까 물어볼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비과세 부분을 문제로 한번 다뤄봅니다. 자, 245페이지 53번 보죠.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 중 옳은 것.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가 취득하는 건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틀렸죠. 2번 국가 등에 귀속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를 했다는 얘기는 약속 안 지켰죠? 그거 과세. 또 귀속을 이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건이 변경됐다. 그럼 당연히 취득세 과세합니다. 3번 국가 등의 귀속 등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넘겨받거나 그러니까 기부하는 대신 다른 걸 공짜로 받거나 아니면 기부 체납하는 그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런 건 무조건 과세한다. 조건 없이 줘라 이 얘기야. 원래 약속한 대로. 다음 4번 명의신탁의 지원인으로 취득은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다. 여러분 명의신탁이 뭐죠? 명의신탁. 명의 이름만 바꿔서 등기해 놓은 거. 그래서 명의신탁은요. 형사처벌 대상이야. 무조건 교도소 가야 돼. 교도소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무서운 거지. 우리나라의 실명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금융실명제. 하나는 부동산실명제. 자기 실소유자 앞으로 해야 돼요. 거래도. 그럼 여러분 친구가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사업은 잘 되는데 내가 뭐 좀 채무가 있어가지고 거래처에서 돈 받을 거 있는데 내 통장에 들어오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너 통장 안 쓰는 거 잔액이 없는 오래된 통장이 있으면 좀 나 빌려줘. 그래서 통장에 돈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빌려줘서 그 사실이 형사처벌이야. 빌려줬다는 사실이. 그리고 나서 빌려준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그게 범죄로 들어온 돈이라면 공범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죄가 또 하나씩 늘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통장 같은 거 빌려주면 안 되지. 그래서 범죄에 이용하는 통장은 노숙자들 상대로 하잖아요. 예, 그게 금융실명제고 부동산 실명제도요. 부동산 실소유자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해놨어. 그게 실명제법 위반이죠. 그럼 등기했으면 그 사람 거 아니래도 그 사람은 취득세 내고 그 다음에 증여세 내야 돼. 증여 아닌데도 증여세 내놔요. 이거죠. 억울한데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불법이니까. 그래서 명의신탁은 무조건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낸다. 그리고 나중에 되찾아올 때도 뭐야? 취득세 내고 증여세 또 내야 돼. 불법행위. 이해가세요?
그래서 명의신탁은 취득세 과세합니다. 다음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고 5번 임시 흥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고급 오락장에 대해 해당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한다.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 원래 비과세가 맞아요. 그런데 사치성으로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잖아요. 별장 이런 건 무조건 과세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옳은 거. 그죠? 과세. 다음 54번은 틀린 것만 확인해 보면 틀린 거 5번입니다. 5번. 5번에 보시면 54번에 5번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 1년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거 임시건축물 취득세 내죠. 1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1년 초과하는 건 과세. 몇 프로 취득세? 특례세율 2%.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취득세 2% 특례세율. 그거 기억하시고 과세. 그래서 5번 틀렸고 5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사치성 재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1번 지방자치단체 기부 체납은 뭐야? 앞으로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 2번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비과세. 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과세 맞죠? 근데 다 내지 마. 왜? 원래부터 네 거니까. 그죠? 그래서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취득세 내라. 등기만 하니까. 그죠? 과세. 공유물 분할 비과세한다. 틀렸죠? 뭡니까? 과세. 다음 상속으로 인해서 법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특례세율로 취득세 내라. 표준세율에서 2% 빼고. 그죠? 다 과세다. 그래서 올바른 건 몇 번? 3번이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 취득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지요. 잠깐만 요약집 보고 갑니다. 요약집. 자, 요약집의 부과 징수 그러면 여러분 63쪽인가요? 예, 63쪽 보시면 취득세.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라. 언제까지냐? 일반 매매는 계약서상보 잔금 지급일 취득이죠.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한 건 무효예요. 그러면 거래가 아니니까 신고할 필요 없죠. 근데 언제든지 뭘 받았다. 나중에 허가 받았다. 그럼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허가를 안 받았으면 신고할 필요 없어. 거래가 인정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상속 제외하고 증여. 증여는 언제 취득이죠? 계약인.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건물을 새로 지었다. 사용승에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이죠. 그날로부터 각각 며칠이에요. 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여기 보세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됐다. 취득하고 나서 취득세 내고 나서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취득세 추가로 내. 그때는 역시 며칠? 60일. 또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과세 대상이 됐다.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추가로 내는 것도 다 며칠? 60. 여러분 상속 빼놓고는 전부 다 취득세는 60일이에요. 60일. 60일 이내 신고 납부. 그런데 상속 보세요. 상속만 상속 개시일에 취득했어도 날짜 계산할 때 신고 납부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오늘 사망했어도 오늘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6개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았다면 더 길게 몇 개월? 9개월. 상속만 길게 가고 나머지는 며칠?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때 요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 붙어서 고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집 63페이지 보시면 보통징수라고 나왔죠? 예? 65페이지. 65페이지. 보통징수 있죠? 예. 보통징수는 뭐예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부터서 고지서 발부하잖아요. 어떨 때 고지서 발부해요? 요약집 65페이지 1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부터서 고지서 나옵니다. 두 번째, 취득세 사실상 취득가격을 하는데 세무조사 등을 해서 확인된 금액이 나타나서 취득세 추징할 때 가산세부터서 고지서 발부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으면 일정 기간 내에 팔아야죠. 그래서 둘 다 조정지역이면 2년 안에 옛날 주택 팔아야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조정지역에 있다면 3년 안에 옛날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다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할증을 하고 거기에 가산세 붙어서 뭐 발부한다? 고지서 발부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밑에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데 거기서도 박스에 보시면 요약집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중가산세 있죠? 중가산세. 요 중가산세는 뭐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으면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뭐를 안 하고? 신고를 안 하고 매각을 했다 팔았다 얘기는 처음부터 자기는 취득세 안 내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몇 프로? 엄청 세죠. 80%가 붙어. 세금 계산했더니 100만 원이다. 신고 안 하고 팔았다. 80%, 80만 원부터 가산세 엄청 붙는 거죠. 뭐를 안 했을 때? 취득세는 신고를 해야 돼요. 3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근데 뭐를 안 했어요? 신고 안 하면 누가 취득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얘기는 처음부터 취득세 안 내겠다 이렇게 작정한 거다. 그래서 가산세 80% 붙어서 고지서 발부하는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여기서 기억할 거.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지목 변경 또는 건축물 개수, 과점 주주, 이와 같은 간주 취득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간주 취득은 뭐를 안 하고? 신고를 안 하고 팔아도 특별히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나중에 추적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 등기 대상이 아닌 거, 회원권 말고 등기 안 해도 되는 것은 신고 안 하고 팔아도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문제로 다뤄보죠.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홀수 248페이지 보시면 56번 그랬죠? 예, 56번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56번에 1번 왜 틀렸죠?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뭐 안 했어요?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 80%잖아. 50%가 아니라 100분의 80 틀렸죠? 예, 다음 5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와 납부미 가산세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 의무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 납부하라. 틀렸죠. 취득세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건 중심 물세예요. 그래서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주소지가 아니라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 납부하라. 취득세는 도세지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업무를 위임하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건 주소지가 아니라 물건의 소재지. 틀렸고 2번. 취득세 부가세에는 산출세액의 10%인 농어촌 특별세와 두 번째 줄 지방교육세 20%가 부수적으로 따라갑니다. 맞아요. 3번.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2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세부적으로 기억하지 않더라도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가 지방교육세가 부수적으로 따라간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4번.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1개월 이내
가로한 생략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된다 그랬는데, 자, 요것도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되면은요, 이의신청 들어가면 100% 받아주지. 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두 가지야. 무신고 가산세도 있고 과소신고 가산세. 그럼 여기서는 수정신고죠. 수정신고는 뭐야?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어요. 과소신고.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 붙었죠. 그런데 기한 지나고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뜯어 고쳐갖고 정상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얼마? 90을 감면 깎아줘요. 그러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두 가지니까 무신고 가산세하고 과소신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 과소신고 가산세를 100분의 얼마? 90을 감면한다 그래야지 신고 불성실하면 무신고도 들어가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깎아주는 거고,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줘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의신청 들어가서 틀린 걸로 갈 수도 있다 이 얘기. 됐어요? 다음 5번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인 경우 취득세 면세점을 적용한다. 맞죠?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 취득세 안 내. 이 경우 연부취득의 경우는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맞죠? 예. 자, 그러면 58번도요. 틀린 거 1번입니다. 58번에 틀린 거 1번. 지목 변경 등으로 간주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다. 신고 안 하고 매각하면 중가산세 80% 적용하지만 예외로 간주 취득에 대한 거나 등기를 유하지 않는 재산은 신고 안 하고 팔아도 특별히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적용한다 틀렸잖아요. 간주 취득이니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이번에는 59번 틀린 거. 증여세의 경우는 증여세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일의 취득이죠. 그런 계약일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라. 틀렸죠. 예. 왜? 취득세는 전부 다 60일이에요. 60일. 상속 빼고는. 근데 이제 내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년으로 가면 이게 맞아.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세법은요. 내년은 다 뒤집어져요. 세법이. 다 바뀌니까. 그래서 1번 틀렸다. 2번 부동산 취득하고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라. 맞아요? 무신고 갈 수 있는데 틀렸어요. 취득하고 나서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이거죠. 근데 60일이 안 지났어도 뭐를 하려면 등기하려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여러분 요약집 확인해 봐요. 65페이지 65페이지가 아니라 63페이지 요약집 63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4번 재산권 등 등기 등록하는 경우 나왔죠. 신고 기한 이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세에 부하기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지 60일 이내 신고 납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은 뭐한다? 틀렸다. 다음 3번 문제 3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했다. 이 얘기는 허가구역인데 허가받기 전에 돈 주고 받았다. 무효. 그건 거래가 아니다. 뭘 안 받았으니까. 허가 안 받았으니까. 그럼 그 거래 대금 완납한 날로부터 60일 아니에요. 취득 아니야. 신고 납부할 필요 없어. 취득 아니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한 건 무효다.
그러면 언제든지 허가받았다. 그럼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요. 그러면 허가 안 받았으면 거래가 아니다. 틀렸고 4번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하면 둘 다 조정지역이면 2년, 둘 중에 하나만 조정지역이면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못해서 1주택이 되지 못했다면 그때는 할증해야죠. 중과세 적용해서 나온 세금에 이미 납부한 세금 빼고 나머지 추가로 낼 때 가산세가 적용돼서 고지서 발부합니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4번 맞아요. 그럼 5번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1개월 이내 뭐를 했어요? 기한 후 신고. 신고는 두 가지예요. 수정신고하는 경우 있고 기한 후 신고 있고, 기한 후 신고는 뭐죠? 신고 기한 내 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붙었는데 신고 기한 지나고 1개월 이내 뭐를 하면 기한 후 신고가 들어오면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줄여준다. 그래서 5번 맞아요? 틀렸다. 왜? 나쁘지 않은 가산세가 아니라 뭐? 무신고 가산세.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주는 거고 수정 신고를 하면 뭐? 과소 신고 가산세를 감면 혜택 줍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맨 앞에 요약집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요약집 13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13페이지. 요약집 13페이지 양가로 4번 가산세 감면, 방가로 1번 수정신고.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2년 이내 수정신고하면 다음과 같이 거기 뭐? 과소, 신고, 가산세를 감면한다. 수정신고는 뭐죠? 부족하게 신고했는데 나중에 뜯어 고쳐갖고 다시 신고하는 게 수정신고예요. 근데 1번 법정신고는 기한 지나고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빨리 수정신고하면 90% 깎아준다 그랬어요. 과소신고 가산세 됐어요? 다음 밑에 방가로 2번 기한 후 신고라고 그랬죠. 그것은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늦어도 6개월 안에 뭐를 하라?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준다. 무신고 가산세. 그래서 구체적으로 1번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얼마? 50을 감면. 무신고 가산세요? 그럼 문제 가서 아까 문제로 가서 5번 지문이 왜 틀렸다고요?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라니까 납부지연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세가 다 틀려. 신고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 부족하게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안 했으면 납부지연 가산세. 이해가세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준다. 5번 틀렸어요. 다음 61번 갑니다. 지방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계 100분의 80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음의 경우는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틀리는 거 그러면 중가산세 적용하는 거. 그죠? 그러면 1번 부동산 취득하고 뭐 했어요? 신고 안 하고 팔면 중가산세 적용. 근데 뭐 했어?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중가산세 적용 안 한다. 신고했으니까 누구누구가 취득했어요. 이렇게 신고를 하면 확인이 되니까 회피할 목적이 아니잖아. 그래서 중가산세 적용 안 합니다. 2번 지목 변경,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간주 취득이죠. 신고 안 하고 팔아도 중가산세 적용 안 합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기 안 해도 되는 자산은 신고 안 하고 팔아도 중가산세 적용 안 합니다. 순서 바꿔서 5번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서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요거 신고 안 하고 팔아도 중가산세 적용 안 한다. 그런데 4번 등기 대상은 아니지만
회원권이 있죠.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것은 투기에 많이 이용되니까 이런 회원권은 등기 대상은 아니지만 회원권을 신고 안 하고 팔면 중가산세 적용합니다. 80%.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됐어요? 자, 다음에 종합문제는 생략하는데 이 종합문제는 뭐냐?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앞에 있는 문제를 다 엮어놓은 거 이 2번씩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고로만 보시고 잠시만 쉬었다가 등록 면허세 들어갑니다.